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승부식 51회차죠. 주중에 있는 프로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프로토도 일단은 뭐 고배당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뭐 한폴락도 좀 많았었고, 적중에서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승무패도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서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다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대 빠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뭐 K리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이죠. 올림픽 대표에 지금 차출된 인원들이 아침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서령우와 원두재, 이동경, 이동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차출로 아침에 출전하지 못하고요. 뭐 서령우도 뭐 그렇고 원두재도 좀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동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동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경기 때 굉장히 답답한 모습. 다행인 점은 박용우와 오세훈이 전역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박용우는 결장을 했었지만 오세훈이 출전을 하면서 힌터제어와의 이제 트윈타워에서의 역할이 좀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톤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공격도 괜찮았었고 역습이나 크로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불안한 점은 없었는데, 근데 상대가 이제 상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약체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빠툼이 오히려 조금 더 잘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울산이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무승부를 좀 이변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지난 경기처럼 이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들, 유효 슈팅도 거의 없었습니다. 슈팅 숫자 자체도 그렇게 많진 않았고 슈팅 숫자 대비 유효 슈팅 자체도 조금 적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울산의 모습을 본다면 1차전에서의 그 모습을 분명히 빠툼에서도 확인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울산 상대로 분명히 좀 템백을 가동할 확률이 높은데 울산이 그것을 뚫어내면 이기겠지만 저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빠툼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빠툼이 역습으로 한 골 넣고 잠그다가 울산이 또 지난번 경기처럼 극장골로 동점을 만들고 무승부로 끝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역배인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툼이 템백으로 나온다면 울산이 그것을 쉽게 뚫어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핸디캡에 빠툼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유나이티 FC의 경기고요. 대구 역시 이제 올림픽에 차출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김재우나 정태욱, 정승원이 차출이 됐죠. 뭐 김재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태욱이 없는 부분은 좀 수비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제공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고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또한 이 정승원이 없는 부분, 결국에는 지난 경기도 정승원이 없어서 장성원 선수가 나왔었죠. 네, 황순민의 상태도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승원이 없을 때 그 장성원이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대구가 올림픽 차출로 인해서 나간 선수들이 조금 타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 FC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좋긴 하지만 결정력이 워낙에 좀 좋지 않았어서 거의 2군과 유스로 나왔었던 베이징 상대로도 무승부를 했었던 그런 유나이티 FC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대구가 가와사키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경기 텀이 좀 짧아서 체력적인 부담은 조금 있긴 하겠지만 1차전에서 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큰 점수차로 저는 대승을 할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저는 좀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 역시 말씀드렸듯이 대구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베이징 대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슈팅을 3개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 베이징은 경기력을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전체적으로 다 유스나 이제 2군 선수들이다 보니까 사실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와의 이 경기력을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와사키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저는 2차전까지는 좀 큰 점수차로 이기고 1위로 진출하는 것을 좀 목표로 둘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경기까지는 좀 전력을 다하고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때 그때는 조금 힘을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가 이 득점이 좀 나오더라도 이 대충 하는 팀이 아니어서 득점이 나오면 더 퍼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가와사키가 좀 대승을 할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이징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3.5점인데 저는 3점 이상을 가와사키가 득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베이징 같은 경우엔 2군과 유스 위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골을 먹히게 되면 이 흔들리는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역시 저는 가와사키가 한 3점 정도는 넣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베이징의 핸디캡에 가와사키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잉글랜드 대 독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린델로프 그리고 라르손 죄송합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때 이제 이 사카가 좀 선발로 나왔습니다. 스털링이 득점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답답한 모습이 있었고요. 해리케인은 좀 침묵을 하는 모습을 조별리그 내내 좀 보여줬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이 좌우측에 르쿠쇼와 이제 카일 워커가 나왔었는데 두 명의 선수 다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에 대한 수비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그릴리시를 사용을 했죠. 네, 그거는 좀 산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서의 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오버래핑을 나가는 키미나 이제 고젠스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고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그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교체로 티모 베르너나 이제 폴란드 선수가 나오거나 하는데 선발로는 조금 그나브리 선수를 제로톱으로 가동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양팀 다 좀 조심스럽게 나올 것 같고요. 잉글랜드는 경기력이 좋지 않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경기는 0대0의 결과가 나오고 좀 연장전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0대0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스웨덴 대 우크라이나의 경기고요. 스웨덴은 린데로프와 라르손은 아직까지 뛰더라고요. 그래서 포르스베리 라이프치히의 선수죠. 그리고 이삭 선수는 유로로 인해서 굉장히 좀 핫한 선수죠. 소시에다드에서는 워낙에 잘했었던 선수긴 하지만 국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콰이손 선수가 있습니다. 콰이손은 마인츠에서의 그런 에이스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클루셉스키도 있습니다. 역습 등 전체적인 공격적인 모습에서 좀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적으로 지난 경기 때는 좀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이나 침투 그리고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스웨덴의 수비는 굉장히 단단하죠. 끈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는 좀 상대가 약체였었고 이 마지막 경기였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평소에 스웨덴이라면
저는 좀 수비에 있어서는 라인을 그렇게 올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진첸코, 야르몰렌코, 그리고 말리노브스키나 야렘루크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공격진의 개인 능력 자체가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위로 좀 진출을 했었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만 제가 체크를 하긴 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좀 불안했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의 경기력과 스웨덴의 경기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스웨덴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스웨덴이 지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때처럼 라인을 좀 올리기보다는 이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조금 수비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어서 연장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조금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스웨덴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이 지난 경기 때 오버가 나오긴 했었지만 이 조별리그에서의 득점과 실점 모두 좀 높진 않았었던 팀이기도 하고 이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수비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1점차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스웨덴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울산의 언더, 2번은 대구의 승리, 3번은 베이징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잉글랜드의 언더, 5번은 스웨덴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요. 1번 경기는 대구FC의 핸디캡 승, 2번은 이제 잉글랜드의 언더, 3번은 스웨덴의 승으로 가져가 봤고 6.0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내일부터 해서 승무패 초안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